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상법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설립 우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한번 가보죠. 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 A 주식회사를 모집 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해서 갑은 금전으로 줘요. 금전, 돈으로. 을은 A 회사에 대해서 가진 채권으로. 병은 당좌 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했어요. 지금 납입하는 종류가 지금 다르고 있죠. 금전, 채권, 당좌수표. 이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납입했다. 정은 무의 승낙을 얻어서 누구의 승낙을 받았네요. 무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 명의를 빌렸네요. 그죠? 빌렸습니다. 명의 빌렸을 때 누가 주주가 됐냐가 또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A회사 자본금 1억 원 모집 설립한다. 갑이 금전으로 주금 납입, 을이 채권으로 납입, 병이. 근데 조심할 게 어디예요? A 회사에 대한 채권이에요. 그죠? A 회사에 원래 갖고 있던 채권이니까 이게 자칫하면 상계로 상계, 퉁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로 주금 납입했다. 그리고 정은 무의 동의를 얻어서 무의 승낙을 얻어서 무의 명의로 주식 인수 자체를 무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럴 때 주식 인수인 누가 되겠냐 이 말이죠. 자, 1번 발기는 주식 청약서에 죽음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계 납입 장소를 기재해야 된다. 맞아요. 모집 설립할 때는 주식 청약서에다 기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납입 장소를 주식 청약서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는 발기는 지체 없이 주식 인수인에 대해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을 시켜야 돼요. 맞죠? 전액 납입시켜야 됩니다. 발기는요. 모집 설립할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납입에 관해서 A 회사에 대해 채권 납입한 걸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동 채권을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서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가 안 될까요? 예, 대항하지. 일방적인 게 여기 좀 틀렸네. 일방적인 게. 틀린 게 아니고 일방적인 상계로는 대항하지 못해요. 이게 자동채권 할 수 없는데 우리 법조문에는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상계를 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거 허용되지 않으니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도 주금 납입에서 단순한 현금의 수수의 수고를 생략하는 의미에서 회사 측과 합의한다면 주금 납입을 어때요? 채권으로 상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병이 죽음으로 납입한 당좌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인만으로 주금 납입 인정된다?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 앞쪽에 문제 한번 풀어봤죠? 어저께나 그저께. 지금 어음수표로 납입했을 때는 현금화 되었을 때 납입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판례 표현이죠. 5번 정은 주식 인수인으로서 주식 주금 납입 책임을 진다. 정. 우리 정이 무의 승낙을 얻어서 그죠? 무의 승낙을 얻어서 무의 이름으로 인수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 누굴 주식 인수인이냐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식 인수인은 계약의 명의자를 봅니다. 그래서 인수를 약정했을 때는 명의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출자자가 인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명의가 맞죠. 계약 당사자 인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직 죽음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무와 연대해서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 납입 의무가 있을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잘 한번 체킹해 놓으세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 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한 번씩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좋고 꼭 제가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좀 하는 것이 상법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하든지. 근데 기출문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한번 풀어볼 건데 7번은 편시 3회 나왔던 거고 2014년에 기출됐습니다.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자본금 20억 원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나왔네요. 병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해서 주금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과 을은 설립 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해서 병에게 변제했어요.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그랬죠. 이 가장납입 문제네요. 그죠? 가장납입 문제. 이 발기인 갑을이 사채업자 돈을 빌려서 A법인 발기 설립하고 자본금 20억 납입하고 그리고 빼내왔네요. 위장 납입한 다음에 전액 인출해서 다시 사채업자에 갚아버렸네요. 전형적인 이 가장 납입이네요. 그죠? 자,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 납입 효력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알겠죠? 인정된다. 납입 위효설이죠. 그래서 주금 납입은 일단 완료돼 버리고요. 주금 납입 의무도 종결돼 버립니다. 알겠죠? 종결돼 버린다. 그럼 우리가 가장 납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납입 요 표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제3자가 있고요. 발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K은행 납입한 다음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렇죠. 즉시 등기 후 즉시 등기 후 인출해서 제3자에 갚아버렸습니다. 이게 지정령 위장 납입이죠. 이럴 때 효과가 뭐냐? 판례에 따라서 우리 납입 의무가 종결된다. 그리고 주식 인수인은 누가 된다? 정의 곧 주주가 된다. 주주가 된다. 그래서 정의 주식 인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A법인에 들어왔던 돈은 어떻게 하겠냐? 들어가 나가버렸는데 요거는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신 A법인이 대신 납입해 준 걸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채당금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주주에게. 야, 내가 대신 주식 대금 납입했으니 네가 돈 내놔. 이거죠. 그러면 정은 어때요? 죽음을 반환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법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발기인은 책임질까 아닐까요? 책임져야죠. 물론 여기서 납입이 완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자본 충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왜? 돈이 들어온 걸로 판례가 유효로 봤으니까. 그렇지만 회사에 손해를 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공동불법 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별배임죄가 인정되고요. 다음에 납입가장죄도 성립되죠.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 안 돼요. 돈 들고 나가는 부분에서 회사의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됐다, 뭐 감소했다 한 게 없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 빼나가는 그 자체는 불법 영도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뭐 나쁜 뜻은 있지만 그거는 불법 영도 의사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주관적으로 가장 납입하겠다는 의사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의 명의 대여를 해줬어요. 이 발기인에게. 그랬을 때 인수했을 때 납입 효력이 발생하면, 근데 명의 대여했을 때 우리 앞쪽에서 대금이 납입되기 전에 승낙을 얻어서 함께 인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주금 납입에 연대 책임진다 그랬죠? 이 332조 2항. 이거 적용됩니까 여기? 안 되죠. 왜? 이미 주금이 납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연대 납입이랑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332조 2항은요. 주금이 납입되기 전에 승낙 얻었을 때 함께 연대 납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가장 납입은 이미 돈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발기인 은행하고 이 통모해 갖고 한 통모 가장 납입 있잖아요. 이건 아예 인정 안 된다 그랬죠. 318조 2항에 가보면 통모하게 되면 은행은 통모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통모
했다는 것 관계없이 이 발기인이 그죠? 그 금액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18조 2항에서. 그래서 은행이 그런 바보짓은 안 한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2번. 갑과 을은 최당 납입한 20억 원을 A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 우리 판례가 뭐라 했어요? 최당 납입으로 받죠?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은 이후 열린 A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랬네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주주는 납입이 되는 순간 주주가 돼버리고 완결됐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A 회사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공동불법 행위 그죠?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갑을은 주식 인수 대금을 가장 납입한 방법으로 공모했고 인출했다면 이건 어때요? 자본 충실 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줬다 이겁니다. 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불법 행위자로 책임을 집니다. 5번. 갑과 을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 가장죄를 구성한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맞죠? 맞는 말이죠. 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그랬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례가 그런 말을 하죠. 납입한 돈을 인출하는 회사를 사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특별한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자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본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납입가장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만 성립하고요. 그리고 또 납입했다 빼는 과정에서 이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납입가장죄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한 거니까 그 법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